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의 황현태, 전신자, 김영자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단풍이 절정이고 고속도로가 많이 정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느긋하게 시간의 구애 안 받고 다녀오시려면 평일에 다녀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요. 지난주에 감기로 고생하시던 김 선생님, 뭐 좀 차도가 있으신가요? 네, 차도가 있죠. 그냥 낫기를 바라면 안 되고 막 그냥 생강차에 뭐에 뭐 주사도 맞고 했어요. 지금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요즘 감기에 걸리면 2주는 기본이고 한 달 가까이 고생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독감 치료가 예전에 비해 더딘 것은 공기 중에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시간에는 김 선생님이 감기를 조금 좀 옮겼어요. 했는데 제가 옮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너무 심하네요. 아, 감기가 무섭습니다 했는데 정말 무섭네요. 빨리 나아서 좋은 음성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러게 말해요. 네. 쉬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할 때 마스크 등으로 최소한 미세먼지와 차단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씻고 소금물로 가글도 하고 눈도 씻어내지만 집안 실내 공기 역시 깨끗해야 완벽하겠지요. 네.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실내 공기 정화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식물을 연구한 발표가 있는데요. 환경부도 아닌 나사에서 이런 연구를 한 이유는 우주정거장에 거주하는 우주인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사가 발표한 공기정화, 습도 조절 관리 등으로 평가에 발표한 가장 효과적인 식물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방송 종료 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아레카야자네요. 아레카야자 실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서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위의 식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 실내 공기 청화식물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합니다. 김도양의 벽오동 심은 뜻은.
한별아 쏟아져라 심은 뜻은 홍화는 어쨌든 꿈이었다 안무시요 네, 실내 공기 정화 식물 중에 두 번째 관음죽이라고 있는데요. 이 관음죽 식물은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병충해가 거의 없어서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고 하며 암모니아 제거 능력이 탁월해서 화장실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대나무 모양의 가늘고 호리호리한 줄기들로 이루어진 식물이에요. 해충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빛과 습기가 적어도 잘 살아서 실내에서 키우기 좋답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 대나무 야자라고 하네요. 네, 대나무 야자. 자, 네 번째는 인도 고무나무인데요. 빛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은 실내에서도 잘 견디고 관리도 쉽다고 해요.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뛰어나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드라세나 자넷 크레이그. 이 식물은요,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트리클로로 에틸렌을 잘 제거한다고 하며 빛이 약하게 드는 장소에서 잘 견디고 적절히 관리하면 10년 이상은 산다고 합니다. 아, 오래 사네요. 예. 공기 중 부유미생물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실내와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잘 하지만 높은 기온에는 약하므로 직사광선에 피해 밝은 곳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이것이 여섯 번째 아이비라고 하네요. 네, 또 식물에 따라서 햇빛 싫어하고 물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일곱 번째는 피닉스 야자입니다. 피닉스 야자는 실내 오염 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빛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는데 흙은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습니다.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이거 피닉스 야자는 키우기 쉽겠네.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모른 척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 텐데 벌벌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 뒤따라 떠나가지 않아
나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벌벌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네, 여덟 번째 피쿠스 알리라는 식물은요, 공기 정화에 효과적이고 수분을 발산해 실내 습도를 높인다고 하며 병충해에 매우 강해서 방, 거실 등 실내 어디서나 키우기 좋다고 합니다. 9번째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양치식물로 포름알데히드, 담배 연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실내 습도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지만 습한 환경을 좋아해 기르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네, 10번째는 스파티필름입니다. 알코올, 아세톤 등 공기 오염 물질 제거에 뛰어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지만 빛이 모자라면 그만큼 잎이 작아진다고 하는데요. 그게 좀 단점이겠죠. 네, 이상 나사에서 연구 발표한 실내 공기 정화 식물 중 10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식물들을 통해 자주 머무르는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 봄이 어떨까요? 예, 저희 집은 란 화분 몇 개가 있는데 집이 좁아 10가지 모두를 할 수는 없고 거실용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뛰어나다는 인디안 고무나무나 화장실 냄새 제거에 좋다는 관음죽을 먼저 사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집이 넓은 집은 모르겠지만 좀 좁으면은 작은 식물 키우는 것도 좋을 거예요. 혹시 지금 방송된 식물 이름과 사진이 필요한 분들은 인터넷 창에 나사 공기 정화 식물을 입력하면 검색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식물의 사진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화분 종류가 많은데 지금 방송된 식물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하겠는데 이참에 식물 공부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철이니 자연 실내 공기가 탁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방송된 식물들을 이용해 올겨울을 쾌적하게 나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노래 듣습니다. 이상호가 부릅니다.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지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것처럼 내 시계 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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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나.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자, 지금까지는 공기 정화 식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에서 존경받고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두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김진홍의 아침 묵상에서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과 둘의 자연 마을을 소개합니다. 예, 김영석 교수는 99세이십니다. 그러나 그 나이답지 않게 꼿꼿하고 총명하십니다. 지난해 100세를 살고 보니라는 제목의 책을 내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고생스러웠지만 행복했다고 표현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김 교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어린 시절에는 병치레를 하며 자랄 만큼 허약하였는데도 99세인 지금은 건강하시다는 점입니다. 건강 관리에 성공하고 인생 관리에까지 성공하신 어르신이죠. 네, 정말 존경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그렇게 노익장하신 비결을 말하기를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한국인들은 일찍 늙는 조로 증세가 있다지요. 일찌감치 노인 행세를 하려고요. 뭐 이러잖아요. 김영석 교수는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까지라고 하셨는데 내가 살아본 건데는 내가라는 거는 김준홍 목사님 말씀이죠. 살아본 데는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80세까지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둘의 마을을 운영하는 김진홍 목사님은 나는 지난주에 77세 생일을 보냈는데 70대 10년이 내 살아온 평생에 가장 안정되고 행복하였다고 하시네요. 오늘도 새벽 6시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8시 30분에 열리는 둘의 마을 일꾼 모임을 인도하고 날마다 아침 8시 30분에 열리는 일꾼 회의는 먼저 간단히 예배를 드린 후 그날 할 일을 점검하고 토론하고 매일 아침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그날 일을 함께 점검하게 되고 일꾼들이 공동체 정신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땀 흘리며 연대감이 이루어지고 고된 노동을 하여도 신바람이 난다고 합니다. 네, 오전엔 둘의 마을에서 먹이는 유사냥의 먹이로 갈대한 짐을 베어다 주고 수요일부터 열리는 둘의 수도원 말씀 잔치에 집중하였고 이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내게 되니 나이 들어가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는 실감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김영석 교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은 50세 이전에 평가하여서는 안 되고 60의 성능을 타고나 70의 결실을 내면 성공한 삶이요 90의 가능성이 주어지는데 70에 그치면 실패한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노래 듣고 계속합니다. 유태평양의 아름다운 강산. 유태평양 그러니까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는 내 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네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자 여러분 놀 준비 되셨나요? 자 다같이 박수! 우! 야! 우! 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러운 이곳에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하얀 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다 같이 따라보자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해도 작은 너는 무남도로 하나같이 너는 무남도로 하나같이 너는 무남도로 하나같이 너는 무남도로 하나같이
노래 너무 멋있죠. 나는 주어진 가능성을 100%로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는 김영석 교수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네요. 둘의 마을은 동두천 쇠목골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에 시작하여 이제 6살 된 마을이고요. 우리 마을이 함께 꿈꾸며 열심히 가꾸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 세대와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함께 살며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일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마을을 세운다는 꿈이 있는데 그래서 교학 상장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마을을 추구한다는 꿈을 가진 것이죠. 지금 우리 마을 가족들은 중고등학생 30여 명,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20가정, 그리고 30대에서 60대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세대가 20여 가정이 있고요. 합하여 100여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중에는 교수 출신이 8가정, 치과 의사 포함한 의사 2가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직 교수님들은 자신이 쌓은 학문을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며 마을 노동이 있을 때는 모두 나와서 자신의 역량대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니 마을에 일감 없는 실업자는 한 명도 없고요. 젊은이들은 모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려 한답니다. 공동체에서 두루 돌봐주기 때문이죠. 마을에 장애, 작급의 가족도 몇 명 있고요.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일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 마을 설립 정신인 둘의 정신은 장애자도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고 살자는 정신이고, 둘의 자연 마을은 생활과 교육과 산업이 삼위일체로 하나를 이루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양봉과 유사냥 기르기, 약초 기르기, 뽕나무 기르기, 청소년 야영장, 곤충 자연 체험장 운영 등이 둘의 자연 마을의 산업이며 거기에 대하여 숲속 창의력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중고교 가정입니다. 어린이 체험 학교, 교회 학교가 있고 학생들은 공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운동하고 놀이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공부하니까 씩씩하고 행복하답니다. 네,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손잡벌 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요. 학생들은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받들고, 학교 교장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교수로 은퇴하신 분이고, 교감 선생님은 독일 쾰론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40대의 미술가이시죠. 노래 또 듣고 계속합니다. 은희의 꽃반지 끼고. 예전에 신하고 아유, 근데 이게 지금 기독교를 전제 떠난다 그곳을길 그대가 만들어진 꽃반지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솔길이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생각난다 그 바닷가 그대와
당신이 준 꽃반지를 끼고 당신을 생각하며 어설길 갔습니다. 그대가 만들어준 이 꽃반지 외로운 밤이면 품에 안고서 그대를 그리네. 옛일이 생각나. 그대는 머나먼 밤하늘에 실외활동 담당 선생님은 미국 명문 코넬 대학을 졸업한 미국서 미식 축구 선수로 있던 분이고, 과학 선생님은 카이스트에서 전산을 전공하고 벤처 기업에서 12년 동안 일하다가 들의 자연마을로 이사온 분이라고 합니다. 들의 자연마을에는 다음의 세 가지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농업이 미래다. 마을이 희망이다. 숲에서 길을 찾자.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공기청정 식물과 또 김영석 교수의 그 좀 꿋꿋하게 사시는 모습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좋죠. 예, 근데 커피를 두 분은 하루에 몇 잔씩 마시세요? 한 3잔 가까이 마십니다. 한 세 잔. 블랙 커피로. 블랙. 예, 우리 남편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오늘은 하루 동안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 커피를 애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커피의 장단점을 분석해 봤어요. 2015년에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82%가 매일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일 2잔 조금 넘게 커피를 마신다고 하네요. 더욱이 커피를 마시는 양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많아진다고 하네요. 이는 지금까지 보다 더 나이 든 서구인들이 더 많은 커피를 마신다는 이야기겠지요. 무엇 때문에 커피가 그리도 빨리 더욱 대중적이 되었는가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커피가 주는 맛과 향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둘째로는 커피가 우리 몸에 주는 무언가 주목할 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신체상의 효과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들은 우리 건강에 나쁘기도 하고 이롭기도 한 것일까요? 이런 점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시간대별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노래 듣겠습니다. 장미아가 부르는 서풍이 부는 날. 어느 날인가 아유, 근데 그래 커피고 원두 커피가 몸에는 좋다는데 서풍이 부는 날이면 누구도 나를 깨워 주오. 무명 바지 다려입고 흰 모자 눌러 쓰고 땅콩을 주머니에 가득 넣어 가지고 어디론가 먼 길을 떠나고 싶어도 내가 잠들어 있어 못 가도 못 보나. 그래도 서풍은 불어오네. 그 마음 깊은 곳에 서풍은 불어오네. 서풍은
바지 다려입고 흰 모자 눌러 쓰고 땅콩을 주머니에 가득 가지고 어디론가 먼 길을 떠나고 싶어도 내가 잠들어 있어 못 가도 못 보아 그래도 서풍은 불어내 내 마음 깊은 곳에 서풍은 불어내 서풍아 불어라 불어라 마신 후 10분 경과가 됐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혈류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따라서 혈압도 상승합니다. 마신 후 20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느끼며 흐릿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전보다 선명하게 생각하게 되고 문제 해결이 원활해집니다. 커피는 조금 20분 경과가 돼야지 좋으네요. 게다가 카페인은 우리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가 아데노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주어서 덜 피곤함을 느끼게 해주며 그래서 커피는 인위적으로 졸린 느낌을 없애준답니다. 마신 후 30분 경과 30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정상치보다 많은 아드레날린을 생성하기 시작한 다음 눈동자를 팽창시켜서 시력을 예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신 후 40분이 경과하면 이때쯤이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약간 기분이 상승하는 느낌이 시작하고요. 또한 세로토닌이 우리 몸의 원동력, 뉴런의 기능을 증대시켜 한동안 근력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또 마신 후 4시간 경과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평소보다 빨리 에너지를 방출한 후 이렇게 되면 위산을 자극하여 소화율을 높여줍니다. 마신 후 6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기분 전환하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마신 6시간 후에는 우리가 섭취한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시작해 평소보다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단순히 수분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 몸의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문 경우지만 칼슘 대사에 혼란이 야기되는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하루 커피 적당량은 얼마 정도일까요? 카페인의 부정적인 효과는 우리 신체 기관으로부터 주요 영양소들을 배출케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커피나 관련된 음료를 먹지 않거나 멀리하며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한 잔의 커피는 그다지 많은 영양소를 잃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신다면 이러한 손실이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커피의 하루 적정량은 프림과 설탕 등을 첨가하지 않은 상태의 아메리카노로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아메리카노로 하루 2-3잔 정도의 섭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아메리카노 섭취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위가 약한 분들이신 경우 위쓰림이나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메리카노를 하루 2-3잔 섭취하면 우울증을 막고 간경병 등 질병 위험을 줄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커피의 건강상의 이점은 알아볼까요? 그러나 이야기가 파국적이거나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만큼이나 커피를 마실 것인가 결정하려면 근사하고 따스한 한 잔의 커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들 또한 생각해 볼 만하네요. 커피는 어느 과일이나 채소보다도 많은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 주므로 다음과 같은 질병의 증상들을 막아주거나 완화시키는 데 좋다고 하니까요. 커피 많이 마신다고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노래 박진영이 부릅니다. 날 떠나지 마.
괜찮아 내 사랑이 떠나는 널 다시 내게 돌려줄 걸 난 알아 난 알아 날 떠나지 마 가는 널 볼 수가 없어 널 떠나지 마 난 뒷모습만 보며 서 있어 다시 한 번만 하지 마 제발 날 떠나지 마 내 사랑이 너의 우는 길을 비춰줄 거야 날 떠나지 마 가는 널 볼 수가 없어 널 떠나지 마 난 뒷모습만 보며 서 있어 다시 한 번만 하지 마 제발 날 떠나지 마 내 사랑이 너의 우는 길을 비춰줄 거야 Oh baby 아메리카노라고 네. 하면 사실 이게 브랜드 네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메리카보다는 아까 블랙 커피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았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믹스하고 설탕을 안 넣는 상태라 그러면 블랙 커피라고 보통 통칭하는데 아메리카노는 이제 그 미국 커피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블랙 커피라고 얘기합니다. 믹스하고 설탕하고 근데, 믹스가 안 들어가면. 근데 나는 블랙 커피를 좀 블랙이요 이러면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그런데 그걸 그런데 맛을 보면 그런데 큰일 나죠. 저도 좀 세련돼 볼까 해가지고 저도요 하거든요. 아우 마시면서 아니에요. 그래서 설탕 그러면 아유 무슨 설탕을 또 타요 이래. 그럼 또 이제 또 덜 세련돼 보일까봐 아유 그럼 아니야 블랙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는 제 맛에 맞는 예. 커피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믹스 커피를 마셔야 그래도 좀 커피 마신 마신 것 것 같은 같아. 예. 느낌이 드는 게 김선생님도 그래요? 아 저도요. 저 믹스 커피가 근데 최고야. 믹스 커피를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예. 제가 바리스타라도 조금 압니다. 아, 오늘 그랬어요? 아주 바리스타 잘 예 됐네. 오늘 잘 예, 됐네. 저기요. 그 믹스 커피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전 세계로 네. 퍼져나가고 있어요. 러시아니 미국이니 뭐 그렇죠. 심지어 프랑스니.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솔직히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태리 사람부터 해가지고 원두 커피를 내려서 먹는 그 에스프레소. 네. 사실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타면 아메리카노예요. 맞아요. 네. 그렇대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물 대신에 스팀이 가미된 우유를 넣으면은 라떼요. 아, 카페 라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에스프레소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교육받고 아, 바리스타를 이제 그러셨구나. 땄는데 그때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에스프레소가 그게 원료라 거기다 물 타면 뭐 아메리카 되고 뭐 또 이런 얘기는 조금 들었어요. 그래도 적정량도 있겠지 그렇죠. 용량이. 근데 그 가끔마다 픽 해가지고 팍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스팀이에요. 아 스팀. 전기 스팀. 그 스팀 같은 건 느꼈는데 집에선 그런 거 안 돼? 뭐 기계를 들여놓으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걸 그 왜 스팀 스팀을 하는 거야? 커피를 그 스팀으로 뭐야 어떤 작용을 그러니까 해요? 그거 아니 왜 하는 그러니까 거야? 이제 우리 보통 카페 라떼를 시키면 위에다가 뭐 하트도 그려주고 네. 사람 얼굴도 오, 그리고 네, 나무잎도 그리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게 그 우유에다가 네. 그 고온의 그 전기 스팀을 가미를 시키면 우유에 이제 기포가 생겨요. 아, 우유에 이제 기포가 생기면서 이제 부피가 커지면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좀 걸쭉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거를 그 커피 원샷 받은 데다가 커피 에스프레소 내린 데다가 이렇게 타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맞아. 네. 그만 그 위에 그 하트 모양이고 하트. 뭐 그렇죠. 이렇게 있더라고. 무슨이 나무인 먹기가 입이니 아주 뭐. 그것도 기술이 좋다 그러더라고.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하는 거 있어요. 예, 그걸로 이제 카페라테라 그러는데 그 그게 연인들끼리 가면은 그럼, 그 저기 또 주방 그 저기 그럼. 커피 그 주방에서 그렇게 이쁜 아주 예, 표시를 예, 맞아요. 해주더라고. 그게 이제 스팀, 그 칙 소리 나는 스팀하고 고온의 스팀이 우유 속에 들어가서 우유 부피를 이제 넓혀주고 좀 이렇게 점성에 넓게 해주면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맨 우유 가지고 그래서 부으면 맞아, 그 맞아. 그림이 안 그러게요.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어디에서는 아메리카노 2,000원, 1,500원, 어디에서는 5,000원, 6,000원 받는데 자리값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보통 원료? 자리값에 인건비에 뭐 원료? 종이컵값 뭐 다 나는 들어가겠죠. 원료가 저 좋으면은 그 원액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원두, 커피 원두. 원두가 좋으면 그래서 비싼 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두를 좋은 걸 쓰면 뭐 그렇겠죠. 단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나는 전에는 이게 공복이나 조금 시장할 때 커피를 마시면 왜 속이 막 쓰리고 따갑고 막 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연합니다. 커피가 이렇게 좀 훑어요 내장을. 예, 그래서 커피 그래서 그 우유나 이런 걸 타 먹는 게 타 근데 먹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소개한 거에 들으면은 우울증도 좀 그러니까. 제거해주고 어쩌고 네. 하는데 근데 한방에서는 왜 이렇게 절대로 커피는 마시지 말고 절대로 뭐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근데 커피가 그거는 있나 봐. 좀 이게 잠 안 오게 하는 카페인 카페인. 해서 성분이 카페인을 조금 있긴 있나 먹는데 봐요. 예. 하여간에 약간 나는 빈속에 자극을 주는 것 같죠? 그지? 커피가 커피 중독도요. 커피 물만 끓이면 커피 생각이 나는데. 예. 아이고 뭐 이렇게 커피에 또 대한 제 다양한 커피에 대한 상식이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 그러게. 다가왔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내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황현태 전신자 김영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로 예 마지막 곡으로 김연자의 아모리 파티를 듣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얘가 이거 불러가지고 돈 왕창 벌었대. 완전히 막 그냥 옷도 그런 걸 입고 다 일어나 뛰더구만. 아니 가을에 결혼한데도 했나? 모르죠. 10월달에 한다고. 우리한테 막. 연락 안 할래나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